자,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준 프린트물하고 약간 다른데, 일단 오늘은 개념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잘 돼 있는 프린트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서 좀 이거를 보고 나중에 여러분 학교 오시면 그때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일이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반 카톡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일단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정적분의 활용, 그 프린트물도 같이 보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넓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넓이 활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도와 거리 이렇게 하면은 정적분의 활용이 끝나는데요. 대부분 미분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넓이 빼고는 여러분이 역연사를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적분과 넓이는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투의 구분구조법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어떤 직선이 있고 x가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부분의 모양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원이나 이런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모양을 잘게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 넓이의 합으로 이 전체 넓이를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잘게 쪼개는 개수가 무한에 가까워질수록 이 넓이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에 거의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요. 또 선들, 여기 있는 선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넓이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또 넓이가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넓이가 켜켜이 여러분 쌓아 올리면 뭐가 되겠어? 부피가 되겠죠?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선을 여기 있는 함수값인 이 선, 이 y값을 지금 이 직사각형의 높이와 같죠? 선. 이 선을 모으면 뭐가 된다고? 넓이가 된다고. 모은다는 의미가 바로 적분의 의미죠. 정적분의 의미. 넓이를 정적분하면 부피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밑에 있는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높이를 하나의 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잘게 쪼개면 이 직사각형이 거의 선에 가깝겠죠? 이 선들을 모으면 뭐가 된다고? 즉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넓이가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식, 즉 fx가 이 직사각형의 높이고 a에서부터 b까지, x가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정적분하면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색칠된 넓이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거예요. 근데 항상 직선이 이렇게 x축 위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를 두 번째 보시면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fx 하나하나당 이건 음수예요. 음수는 높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나 높이나 다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걸 바로 정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항상 음수가 나오거든요. 넓이를 여러분 구하려고 하는데 음수가 나왔다. 넓이는 음수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fx를 x축 위로 올릴 거야. 그쵸? 어떻게 올려? 절대값을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자, 그대로 쌓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되나요? 이렇게 감을 못 잡겠네.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 이렇게 올리는 것이 뭐냐? 바로 절대값 fx가 되겠죠.
그치? 이거 그대로 마이너스를 달고 올리는 거니까 절대값 fx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넓이를 구할 때는 fx가 양수든 음수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절대값 fx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어떤 부분은 양수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fx가 음수인 부분도 있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한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a에서 c까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절대값 fx는 뭐겠어요? 마이너스를 달고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론은 뭐다? 넓이를 구할 때는 이 함수식을 절대값 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래끝부터 윗끝까지 정적분합니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알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할 거야. y축 사이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자, y축 사이는 여러분 보시면 예를 들어서 y축이 있고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이 아니고 이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y가 c부터 d까지 적분하면 여기 넓이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얘는 똑같이 x축 사이의 넓이라고 구할 때랑 똑같이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적분하는 주체가 뭐냐면 y여야 돼요. dy. 아까 dx였죠. dy여야 돼. 그래서 여기는 식도 y에 대한 식으로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y가 c부터 d까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x축 사이의 넓이는 주체가 x, 그 다음에 여기는 주체가 y예요. 그래서 윗끝 아래끝도 얘는 y값이 c부터 d까지, 얘는 y값이 a에서부터 x값이 미안합니다. x값이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x-1 이러한 식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식은 쉬워.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x축, y축이라고 하고 쌤이 다른 색깔로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y값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 y축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려고 싶어요. 그럼 y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 요 정도 있겠지? 3부터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넓이를 구해야 돼. 그치? 그러면은 봐. y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dy 하고요. 여기 있는 식은 y에 대해서 여러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건 y는 2x-1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이죠. 얘는 지금 fx야. 그치? 근데 얘를 fy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반대로 얘는 y는 2x-를 쓰면 x는 이렇게 x에 대해서 푸는 거죠. y에 대한 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볼까? 그러면 여기 보면 x만 2x만 남기고 나머지 이항 해볼게요. y 플러스 y 플러스 1 2x고 x는 2분의 y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y 플러스 1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gy식이 되는 거죠. 반대야 얘들아. fx식은 y를 x에 대해 표현하는 거라고 하면 gy식은요. 어떻게 해야 돼? x를 y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반대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아이들아. 이쪽이 양의 방향이었으면 여기는 뭐겠어요? 음이겠죠. 그치?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쪽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C부터 E까지는 여기는 양, 그러니까 그냥 G와 Y라고 하면 E부터 T까지는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GY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런 걸 다 표현해 주려면 절대값을 써서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x축도 x축 위에 있을 때는 플러스,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되고 하면 이 y축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을 때는 플러스, 그다음에 왼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는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는 y축 사이의 넓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한 번씩 선생님 나중에 줄 테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분구조법을 여러분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한 번씩 읽어보고 이해하면은 조금 더 적분에 대해서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습을 해보면서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아까는 뭐였냐면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였고요. 그 다음에 y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축이 아니라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y는 fx가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이 y는 gx라는 그래프예요. 다른 색으로 한번 선생님이 색칠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할 거야. 다만 x가 a에서부터 b까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할 거예요. 여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우고 한번. 여기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고자 해요. 그러면 너희들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뭘 얘기하겠어? 이것은 여기 있는 넓이를 얘기하겠지. 이 fx와 x축을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쵸? 여기서 뭘 빼면 될까요?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부분을 빼면 되겠지? 그쵸?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경계를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딱 빼주면 여기 색칠된 부분 넓이만 딱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여기 경계를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무엇이 되냐? 바로 a부터 b까지 gx dx가 됩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바로 여기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윗끝 아래끝이 같기 때문에 윗끝 아래끝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gx dx가 바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문제는 둘 다 fx나 gx나 둘 다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는 x축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어.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y는 fx나 y는 gx나 똑같이 둘 다 x축 위에 있을 수 있도록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둘이 똑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y는 fx를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렇게 모양은 안 변하겠죠? 위로 올라간 것 뿐이야. 그 다음에 y는 gx도 똑같이. fx가 올라갔던 것만큼 똑같이 y는 gx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 그치? 얘는 이렇게 올리고 얘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죠? 얘가 y는 fx 플러스 k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y는 gx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부분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k에서 gx 플러스 k를 빼면 돼요. 그럼 k가 없어지면서 fx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되겠지. 결국은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죠? 절대값은 무엇이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건 확실히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선생님이 절대값을 그냥 풀어버린 거고요. fx가 위에 있는지 gx가 위에 있는지 모를 때에는 그냥 절대값을 하시면 절대값을 풀었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fx와 gx의 위치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식을 다른 하나의 식을 빼서 절대값만 하시면 그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는 한쪽이 여기는 gx가 위에 fx가 위에 있네요. 여기는 gx가 위에 있네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구간별로 다르게 해야지. a부터 c까지는 fx-gx, c부터 b까지는 gx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gx-fx.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a부터 b까지 절대값 fx-gx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위에 있든 뭐가 아래에 있든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그냥 하나의 식에서 다른 하나의 식을 빼가지고 절대값을 하셔서 얘를 정적분하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y축 보시면 x는 f는 y, x는 gi. 이런 것도 어떻게 할까? 봐봐,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 있어. 근데 y가 c부터 d까지예요. 똑같이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dy 한 다음에 이 y에 대한 식을 빼주면 되겠죠. 그치? 빼주는데 더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fy에서 gy를 빼면 되겠네요. 그치? fy에서 gy를 빼면 되겠네요. 근데 뭐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른다, 뭐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모른다 할 경우에는 절대값을 하셔서 절대값을 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요, 절대값 잊지 마시고 절대값을 푸는 것은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절대값 푸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안에 있는 식이 어디서 양수인지 어디서 음수인지를 여러분이 따지시면 돼요. 그렇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프린트 보시면요. 지금 이쪽에 보세요. 이쪽 프린트 이쪽에 보시면 넓이 계산의 간편한 공식 해가지고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은 외워도 좋고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한 번쯤 들어보시면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이 계산의 간편한 공식, 두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두시고 난 이것까지 외우기가 너무 벅차다 그런 친구들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괜히 이것저것 외우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만큼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둘이 똑같이 K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해서 빼버리면 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였냐면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둘 다 뭘 이용한다? 절대값을 이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 텐데 선생님이 지금 집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프린트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볼 건데 여러분은 프린트 그대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프린트 그냥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 파일이 따로 없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프린트 파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잠깐만 창을 바꿀게요. 자, 요거. 그런 다음에 예제 1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것만 조금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죠? 한번 개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적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곡선 y는